계획 없이 편하게 지내셔 보니 결과가 어떤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잔소리 듣기 참 힘드시죠? 명절 이후 체중이 많이 증가된 분이라면 이것만 따라해 주세요. 다들 명절 잘 보내셨죠? 평소보다 연휴 기간이 길어서 저는 좀 더 마음을 졸였던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이 길수록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다들 굳은 결심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죠? 조금만 먹어야지. 치팅데이는 하루만. 뭐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건강한 음식 위주로 먹겠어 라며 다짐을 했지만 어떻던가요? 한번 먹기 시작하니 조절이 참 어렵죠.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도중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면서 하나씩 주워 먹다 보면은 이미 한 끼 식사가 돼버리기 일쑤예요. 잘 참아내던 분들도 냄새에 이끌려 혹은 주위의 권유에 못 이겨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연휴 기간 내내 지속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나면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힘들었지만 체중이 잘 유지된 분 혹은 확 살이 쪄온 분. 자, 우선 체중이 잘 유지된 분은 평소에도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거나 처방약을 빠지지 않고 잘 복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큰 힘을 쏟지 않고서도 식단을 잘 조절하셨을 거예요. 먹더라도 체지방이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분은 두 번째 케이스인 살이 확 찐 경우예요. 명절 동안 계획 없이 편하게 지내셔 보니 결과가 어떤가요? 몸도 무겁고 유독 배가 나오는 것 같죠? 몸도 잘 붓고 얼굴도 유난히 통통해 보이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게 참 힘들어요. 평소보다 식사량도 확 늘어났고 탄수화물이 전보다 훨씬 당기기 시작할 거예요. 희한하게도 공복감도 훨씬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빨리 예전 패턴과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결책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명절 이후에 체중이 많이 증가된 분이라면 이것만 따라해 주세요. 금방 명절 전에 가벼운 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급적 빨리 24시간 정도의 단식을 해주세요.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빨리빨리 태우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포도당 형태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세포 곳곳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돼요. 하지만 과다한 양을 섭취한 경우라면 이 포도당은 글리코겐 혹은 글라이코젠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몸에 저장이 됩니다. 글리코겐은 이렇게 포도당끼리 뭉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간이나 근육의 저장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치 정도만 저장이 돼요.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마치 주머니 속의 현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나 근육이 주머니, 포도당은 현금. 이게 주머니가 현금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현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현금 버려버리나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은행으로 가서 적금을 들거나 혹은 부동산을 사거나 할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근육과 간의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더 먹는다면 넘치는 에너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바꿔서 몸에 저장시키게 됩니다. 결국 지방은 적금 혹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적금은 가입하기 쉽지만 깨기는 참 힘들죠. 부동산도 사고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방은 한 번 생성이 되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이 먹은 다음 날에는 24시간 정도의 단식을 통해 에너지 탱크를 빨리 비워줘야 다음 음식을 드셔도 에너지 과잉으로 인한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을 낮출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운동입니다.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빨리빨리 태워내야 지방으로 변환되는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금이 없으면 필요한 돈을 적금에서 이렇게 꺼내 쓰듯이 몸속의 에너지 탱크가 쫙 비워져야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운동은 유산소, 무산소 나눌 필요 없습니다. 뭐든 좋아하시는 걸 하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짧은 시간 안에 강도 높은 운동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운동 시간이 40분 이상을 넘어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 인지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 가급적 40분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운동하기 힘들다, 운동시설 등록을 잘 못하겠다 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계단 오르기라도 적어도 15층 이상 한 번에 올라야 합니다. 홈트도 괜찮아요.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뭐든 괜찮습니다. 명절 이후 첫 주간만큼이라도 저녁 식사를 할 땐 탄수화물류를 제한해주세요. 아까 에너지는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고 그게 합성되어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합쳐진 형태라는 것 아실 겁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해주시면
꽉 채워진 에너지 탱크를 빨리 비워낼 수 있고 저장된 지방을 끌어다가 쓸 기회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혹시나 식사 메뉴 선택이 어렵다면 식사 순서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물 반찬이나 채소 등의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고 이후에 생선이나 고기 등의 단백질과 지방을,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 등의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복귀 후 첫 주는 일찍 주무세요. 명절 기간 동안 많이 무너진 사이클을 제대로 잡고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수면 주기가 무너지면 다음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가 더 많아지게 돼요. 의식적으로 첫 주만큼은 수면 시간을 앞당겨서 충분한 양의 수면을 취해주세요. 수면에 관련된 영상은 다음에 준비되어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명절 잘 지내고 왔는데 잔소리 듣기 참 힘드시죠? 체중은 조금 증가될 수도 있고 식단도 잘 못 지킬 수 있어요. 예상한 위기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달라질 건 없습니다. 조금 쪘다고 뭐 다이어트 때려칠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바로 시도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